안녕하세요. LLM과 협업 필터링을 이용한 구글맵 장소 추천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알감자이고 발표자 이설아입니다. 네, 저희는 멘토님의 지도하에 5명의 조원이 모두 열심히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 및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맵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카테고리와 장소명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며 함께 검색한 장소, 즉 검색 기록으로만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제 방문한 유저의 리뷰를 바탕으로 대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장소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사진에서 보이듯 직원이 친절한 약국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름이 친절한 약국이 아니라 직원이 친절하다는 리뷰가 있는 약국이 추천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목표로 멀티모달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 구현과 최신 기법 레그를 이용한 챗봇 구현 2가지를 세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영상을 통해 저희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추천 페이지에서는 아이템 기반 추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3가지 추천 결과를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장소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장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서는 3가지 모델별 추천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명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URL로 이동하게 됩니다. 리뷰 요약에서는 기존 장소와 추천 장소의 리뷰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저 기반 추천에서는 유저에게 추천하는 장소와 유저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챗봇에서는 원하는 질문을 통해 대화형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면 챗봇 추천 결과와 유사한 장소를 추천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개드린 프로토타입의 전체적인 흐름을 표현한 아키텍처입니다. 프로젝트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크게 데이터브릭스와 EC2 서버로 나뉩니다. 메달리안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였고 최종적으로 나온 추천 모델의 결과를 SQL 웨어하우스를 통해 스트림릿으로 구현한 프로토타입에 연결하였습니다. 챗봇 부분의 아키텍처는 LLM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소개 및 전처리입니다. 먼저 브론즈 단계의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미국 52개 지역에 2021년 9월까지의 구글맵 리뷰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리뷰와 메타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지맵 아이디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리소스 관계상 전체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지역별 데이터를 확인하여 충분한 리뷰 수를 가진 캘리포니아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처리 파트에 대한 설명은省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리뷰 데이터에는 1개의 컬럼, 메타데이터에는 4개의 컬럼을 추가한 데이터를 실버 단계의 데이터로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데이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데이터에서 확인한 정보로는 평점 4.0 이상의 장소들이 전체의 80% 이상이었고 서비스, 푸드 앤 베버리지, 리테일 등의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리뷰 데이터에서는 모든 지맵 아이디에 최소 1개 이상의 리뷰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유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1개의 장소만 방문한 유저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천 시스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아이템 풀에서 캔디데이트, 다시 말해 추천 후보를 생성한 다음 스코어를 예측하고 추천 후보들의 랭킹을 정하는 것이 추천 시스템의 간략한 흐름입니다. 저희는 협업 필터링에 아이템 기반 추천과 유저 기반 추천 2가지를 구현하고자 하였고 아이템 간 유사도 스코어 예측을 위해서는 분류기 모델,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 스코어 예측을 위해서는 행렬 부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의 코리뷰 캔디데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템 간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연관규칙 부척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리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동일 연도, 동일 분기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장소 2곳에 공통으로 리뷰를 작성한 유저 수를 카운트한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설아와 수정이 2021년 1분기에 A와 B의 리뷰를 남겼기에 지맵 아이디 AB의 2021년 1분기 코리뷰는 2가 되게 됩니다. 스코어 예측을 위한 분류기 모델을 실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데이터가 전체의 20%이므로 트레인과 테스트를 8대2 비율로 분리하였습니다. 이후 타겟인 코리뷰의 라벨링 기준과 언더샘플링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동일하게 실험한 결과 AUC가 전반적으로 높은 라벨링 4를 선정하고 그중 리콜이 가장 높은 1대1 샘플링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류기 모델을 사용한 피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맵 ID 1, 2의 값이 다른 피처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두 장소 사이의 거리, 직전 분기의 리뷰 수, 직전 분기의 코리뷰 수, 메타데이터에 있는 가격, 설명, 평균 평점 등의 정보를 피처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델로는 랜덤 포레스트, GBDT,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하였고 그 결과 GBDT 모델의 결과가 가장 순수하였습니다. 중요 변수로는 거리가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거리가 코리뷰의 결정적인 요소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리뷰 텍스트의 값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한 리뷰 텍스트 유사도 피처 생성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장소의 리뷰 텍스트 유사도를 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하나의 지맵 아이디에 다수의 리뷰가 존재하였고 지맵 아이디의 리뷰들을 대표하는 인베딩 값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지맵 아이디의 리뷰 센텐스들을 모두 모아 하나의 다큐먼트를 만든 다음 다큐먼트의 각 센텐스들을 S벌트 모델을 통해 128차원으로 벡터화하였습니다. 이때 하나의 리뷰는 하나의 센텐스로 가정하고 진행하였고 그 결과 100개의 리뷰가 존재하는 지맵 아이디에는 128차원의 벡터가 100개 생성되게 됩니다. 128차원의 벡터 데이터는 계산의 복잡성이 높아 PCA를 통해 차원을 축소하고자 하였고 분산 설명력이 95%가 넘는 51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51차원의 벡터 값을 지맵 아이디별 기술 통계 값으로 추각하여 하나의 지맵 아이디에 8개의 대표 벡터를 추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맵 아이디 간의 유사도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지맵 아이디를 크로스 조인한 후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 지맵 아이디 쌍에 대해 8개의 코사인 유사도 피처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추출한 피처를 기존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GBDT 모델에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분류기 모델은 추천 시스템의 스코어를 예측하기 위해 했던 것이므로 실제 추천이 잘 되었는지는 랭킹 평가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랭킹 평가에 사용되는 4가지 지표를 통해 모델들을 확인한 결과 분류 모델의 성능이 높았던 GBDT와 하이브리드 모델이 랭킹 평가에서도 높은 성능 지표를 보였습니다. 리콜이 다른 성능 지표에 비해 유독 낮은 것은 테스트 데이터에 신규 생성된 데이터를 모델에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랭킹 평가에서 높은 지표를 보인 GBDT, 하이브리드 두 모델을 최종 아이템 기반 GBDT 하이브리드 모델을 최종 아이템 기반 추천 시스템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리뷰 캔디데이터와 더불어 리뷰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 값을 아이템 간 유사도 스코어로 활용하기 위해 리뷰 텍스트 유사도로 캔디데이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코사인 유사도 추출을 통해 만들어진 8개의 통계값 피처의 영향력을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확인한 후 그중 영향력이 비교적 높았던 변수인 외도, 최소값, 최대값, Q3 값의 평균으로 유사도 대표값을 추출하고 추출한 유사도 대표값이 높은 순으로 랭킹을 부여하여 리뷰 텍스트 유사도 추천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리하여 아이템 투 아이템에서는 GBDT, 하이브리드, 리뷰 텍스트 유사도 3가지의 추천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유저 기반 추천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 기반 추천 시스템은 행렬 부대 모델을 통해 스코어를 예측하고자 하였는데요. 여러 모델 중 ALS와 FM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ALS는 사용자와 아이템의 평점 행렬을 분해하여 잠재 요인을 학습하는 반면 FM은 다양한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모델 실험을 위해 캔디데이트를 구성한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들의 선호도와 행동 패턴이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리뷰를 10개 이상 작성한 유저로 샘플링한 후 8대2 비율로 분리한 테스트 데이터로 추천 테이블을 구축하였습니다. 추천 테이블은 유저와 아이템의 크로스 조인으로 생성되어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서 추천할 아이템과 유저를 샘플링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아이템에서는 총 리뷰 개수가 많고 평점이 높은 상위 1000개를 샘플링하고 유저는 리뷰를 20개 이상 남긴 유저 중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 상위 5만 명을 샘플링하여 추천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모델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LS 모델은 파라미터를 조정하며 실험을 진행하였고
FM 모델은 유저와 아이템의 메타 피처를 다양하게 적용해보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LS 모델은 2회차 실험의 성능이 가장 좋았고 FM 모델은 사용자가 남긴 총 리뷰수, 지메바이디의 평균 평점, 지메바이디의 평균 가격, 카테고리 대분율을 피처로 적용하고 파라미터를 적용하였던 2회차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ALS 2회차와 FM 2회차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FM 2회차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모델로 FM 2회차 실험 모델을 선정하고 추천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챗봇 구현에 사용한 레그 프로세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그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벡터DB 업로드 단계와 실제 실행 단계입니다. 우선 저희는 리뷰 메타데이터를 오픈AI를 활용하여 임베딩한 후 파시스 벡터DB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후 실행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을 입력하면 랭체인 리트리버가 벡터DB에서 유사한 문서를 찾아와 LLM 모델에 반환하고 LLM은 전달받은 문서를 저희가 지정한 프롬프트에 맞추어 변환한 후 사용자에게 답변을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한 벡터DB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크로마DB와 파시스 중 저희는 업로드할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대용량 고차원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파시스를 선택하였습니다. 파시스의 다양한 인덱스 유형 중 대용량 데이터 인덱스 생성 시 적합한 IVF PQ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제로 DB에 올린 다큐먼트 형식입니다. 테이블의 모든 컬럼명을 컬럼명 is 컬럼 내용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모든 컬럼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친 후 페이지 컨텐트에 추가하였습니다. 데이터 유형이 다른 두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서 저장할 경우 데이터 유형이 달라 적절한 답변을 얻기 어려울 수 있어 구분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제 질문에서부터 답변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인 체인 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인도 데이터 유형이 달라 하나의 체인으로 진행할 경우 적절한 답변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멀티 체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멀티 체인은 3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질문이 들어오면 분류 체인이 질문에 대해 메타 정보에 대한 질문인지 리뷰 정보에 대한 질문인지 분류합니다. 이후 러너블 람다 라우팅 함수를 통해 메타 체인과 리뷰 체인 중 어느 체인으로 분기할지 설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분기 처리를 거쳐 해당하는 정보에 맞는 체인을 통해 답변이 생성됩니다. 벡터DB와 프롬프트는 영어로 구성하였으나 질문과 답변은 한국어로 진행하기 위해 입출 과정에서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메타와 리뷰 체인의 구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프롬프트, 벡터DB 및 리트리버, LLM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답변 지시사항, 데이터 스키마 설명, 출력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고 사용자의 질문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LLM은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답변하게 되는데요. 답변의 근거는 리트리버가 벡터DB에서 질문에 적합한 내용을 찾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 리트리버 중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바탕으로 가상 질문 3개를 생성한 후 다큐먼트를 찾는 멀티쿼리 리트리버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인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챗봇이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답변 예시입니다. 이제 실제 시연을 통해 저희가 만든 추천 시스템 프로토타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4개의 페이지로 페이지를 구성하였는데요. 먼저 아이템 기반 추천, 리뷰 요약, 유저 기반 추천, 챗봇의 4개의 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아이템 기반 장소 추천 페이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선택으로 장소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하는 장소와 유사한 장소들을 모델별로 지도에 띄워주게 됩니다. 지도 위에 마커를 클릭할 경우 그곳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고 모델별로 필터링하여 원하는 모델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드롭다운에서 해당하는 장소를 선택하면 그 장소의 정보가 뜨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모델의 결과들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랭킹별로 나열하여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리뷰 요약에서는 리뷰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추천된 결과가 실제로도 리뷰가 유사한지 확인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선택된 장소와 그리고 가장 유사한 장소의 리뷰가 비교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선택된 위치의 리뷰와 추천된 위치의 리뷰를 3줄씩 리뷰를 요약하였고 10개의 키워드를 통해 실제 두 장소가 비슷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저 기반 장소 추천에서는 랜덤으로 유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유저를 위한 추천 아이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해당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각 장소의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는 해당하는 유저가 방문했던 과거 히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챗봇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먼저 서론에 직원이 친절한 약국을 추천해달라는 걸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종업원이 친절한 약국을 추천해줘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은 리뷰에 해당하는 질문이므로 리뷰 체인을 사용하여 리뷰를 답변하게 됩니다. 리뷰 정보에 따르면 친절한 직원이 있는 추천 장소는 어느 곳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우리 안에 요약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직원이 친절하다는 긍정적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평점이 4.3 이상인 랍스터 가게를 추천해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평점은 메타 정보에 해당하므로 메타 체인을 사용하여 답변을 출력하도록 됩니다. 메타 정보에 따르면 다음 장소를 추천합니다 라고 해서 레드 랍스터라는 장소를 추천해 주게 되고, 아래에 위에 장소와 관련된 장소를 더 추천해 드릴게요 라는 링크를 클릭하면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템 김밥 추천 페이지로 넘어오며 레드 랍스터와 비슷한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기대 효과로는 3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멀티모달 추천 시스템을 통해 정밀한 추천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실주 리뷰 내용이 유사한 장소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므로 사용자들의 실제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추천이 가능합니다. 레그를 결합한 챗봇을 통해 대화형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계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발전 방향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기에 최신 정보가 부족합니다. 최신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사용자의 선호도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추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챗봇의 추천 결과와 CF 모델의 추천 데이터의 연결성이 다소 약합니다. 이는 벡터DB에 CF 모델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기존 로우 데이터와 CF 모델의 추천 데이터를 결합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멤버들의 소금들을 조합하여 이번 프로젝트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최신 LLM 기술, 추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는 소감을 밝히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저 기반 추천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저 기반 추천 시스템의 그 점수가 있잖아요. 평가 점수가 RMSA랑 MA랑 ALT랑 뭘 중심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저희가 분업화돼서 하다 보니까 유저 기반을 전문적으로 맡았던 팀원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측 정확도를 보기 위해서 RMSA를 중점적으로 보고 갔습니다. 아니, 추천을 했다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잘했는지, 그러니까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구매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구매를 했으면은, 추천한 걸 구매를 했으면은 점수가 잘 나온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뭘 중심으로? 평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평점이요? 네. 저희는 일단은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네. 모두의 평점이 남겨져 있으니까 네. 그 평점을 기준으로 랭킹을 부여하면서 높은 평점들로 이제 랭킹을 매겨서 이게 추천이 되었다를. 만약에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추천을 잘 받으려면은 평점이 높은 거를 받으면은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평점이 높다는 게 이제 사용자의 선호도가 만족스러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점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리뷰를 꼭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 추천한 그 아이템에 대해서 클릭을 한 걸 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네, 저희도 그러한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제공되어 있는 오픈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로그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고요. 네. 그래서 구글 맵의 API를
분석해서 그 안에 로그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로그 데이터는 얻을 수 없어서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평점 데이터로만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평점을 5.0을 줬다고 그러면 걔는 누구한테나 다 추천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치우쳐지겠네요. 뭐 한 군데 두 군데만 이제 평점이 되게 높게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만 줄기차게 추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대해서 추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뭐 클릭이라 하면은 뭐 사람들이 진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쪽으로 추천이 몰리니까 좋은 가게가 추천이 되길 텐데 만약에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예. 그 평점 한두 개 가지고 그 추천 모델이 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약점이 있었다라고 예.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발전 방향으로서 그렇게 추천을 일단 유저 투 아이템으로 추천을 해준 다음에 해당 가게에 대해서 해당 지맵 아이디에 대해서 약간 아이템 투 아이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추천한 걸 결국 SQL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파이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 배치라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건가요? 현재 추천 테이블은 SQL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는 추천 테이블을 활용해서 꺼내오는 방식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만 이제 보여지고 그 챗봇에서는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네. 지금 유저 투 아이템은 챗봇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키텍처를 딱 봤는데 아주 플렉스한 느낌이 났어요. 이제 지금까지 그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이런 프론트에 대한 완성도가 제일 높으셨던 팀이 아니었을까 싶긴 하고요. 이런 것들을 10주 만에 이제 하기가 쉽진 않으셨을 텐데 고생이 많으셨겠다. 네, 저런 거 학습하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궁금한 거는 결국은 이제 평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평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 이제 기획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예,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평가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몇 가지 좀 많이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그 모델별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그 결국은 이제 스트림릿으로 유저가 보는 그게 이제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게 막 구체적인 평가 진포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못했지만 챗봇의 경우에는 실제로 추천하는 결과가 할루시네이션이 없이 실제 정보를 추천한 건지를 확인하는 정도에만 그쳤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 방법은 사실 뭐 트라이얼 에러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겪으면서 하는 게 방법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좀 전 그 다른 팀이 말씀드렸던 듯이 그 뭔가 뭐 벤치마크 앱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라가스 같은 이제 그런 툴들 자동화된 툴, 그 다음에 이제 뭐 엘로 스코어를 이제 체크하는 뭐 그런 챗봇들 사이 모델들 사이에 이제 그 성능 평가 뭐 그런 것들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커스텀한 매트릭이 많이 중요한데 나중에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네, 향후에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시스템을 워낙 이렇게 약간 상용에 가깝게 이렇게 솔루션을 써서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운영할 백오피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네, 추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시간성을 이제 예전에 향후 방향성으로 적어 놓으셨던데 데이터 브릭에서도 이제 그 스파크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추천 시스템 만드신 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다 이해를 좀 못했는데 아이템 투 아이템은 어떻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뭐 어떻게 학습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아이템 투 아이템은 발표자분께서 맡으셔가지고 네네, 어떻게? 혹시 질문을 한 번만 다시. 아이템 투 아이템 어떻게 학습하셨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이템 투 아이템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코어를 계산하는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분류기 모델로 그러니까 코 리뷰가 높은 경우가 연관성이 높다고 가정한 다음 코 리뷰의 1라벨이 나올 수 있는 확률 값을 스코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이제 아이템 투 아이템은 어떤 사용자들이 같이 쓰는 거를 어떻게 가까이 되면 될까요? 네. 같이 쓰면 같이 사용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평점이 높은 애들끼리 묶어뒀다, 낮은 애는 낮은 애들끼리 묶어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코리뷰라고 그러니까 네. 동일 연도와 동일 분기에 같은 곳을 방문하면은 그 두 장소가 연관성이 높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어떤 특정 사용자가 한 어, 명의 사용자가 네, 한 명의 아, 사용자가 두 곳을 같은 아. 기간 내에 방문하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어떤 거냐면 혹시 요거는 혹시 전공자가 있으세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지금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임베딩을 추출해서 그걸 다시 그 PCA로 디멘전 리덕션 돌리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좀 기술이 조금 옛날 기술을 되게 종합해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쓰시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네, 일단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일단 멘토님의 조언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고 멘토님께서 이제 추천 시스템을 좀 많이 작업해 보셨기 때문에 멘토님의 피드백을 많이 받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오토 인코더 같은 걸로 차원 축소를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브릭스 환경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이제 미숙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스펙트라이제이션도 역시 멘토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전에 추천 시스템 발표했던 팀에서는 키워드 기반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비교한다 이런 형식으로 됐었는데 여기 19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유사도를 측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텍스트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문자열이나 이런 쪽으로 되게 되면은 사실 벡터화 시킬 때 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임베딩이 되고 뒤에 이제 처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해보셨는지? 네, 문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문장을 임베딩 한다고 하면은 문장의 내용은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문장 자체가. 네. 그런 경우에는 임베딩이 다르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뒤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다른 문장이라고 다른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이제 학습이 되고 뭐 판정이 되고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셨는지? 일단 최대한 특수 문자 같은 거는 배제하려고 전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일단은 임베딩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동일한 문자 어순이라고 해야 될까? 어순에 대해서 네. 동일한 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동일한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사실 중요한 단어가 있을 거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있을 거라서 네. 그런 게 이제 사실 잘 임베딩이 돼서 이제 실행이 됐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세 번째 발표도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